지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2의 세제곱과 2의 4제곱을 곱하자. 그러면 2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결국은 2를 3번 곱한 값입니다. 거기에 2의 4제곱이라는 것은 2를 4번 곱한 값이죠. 그렇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2를 3번 곱한 거듭제곱과 2를 4번 곱한 거듭제곱을 곱하게 되면 어차피 여기 연산은 모두 다 곱셈입니다. 그래서 곱셈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2를 곱하는 순서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3번 곱하고 4번 곱한 것은 결국은 2를 7번 곱한 값과 같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는 2의 7제곱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도 성립이 되는데 그걸 식으로 나타내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결국에는 a를 m 플러스 n번 곱한 a의 m 플러스 n제곱이 된다. 왜냐면 2를 3번 곱한 것과 2를 4번 곱한 것의 곱은 결국은 2를 7번 곱한 것인데 이 7이라는 값은 3과 4가 더해진 값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을 곱했을 때 그것은 결국은 a의 m 플러스 n제곱이 된다. 이게 첫 번째 지수 법칙인데 여기서 및 a는 양수이고 1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고 m과 n은 지수기 때문에 자연수인 경우에 대해서 이와 같은 지수 법칙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지수 법칙 설명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의 4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을 계산해 보면 2의 4제곱이라는 것은 2를 4번 곱한 값이죠. 2의 제곱은 2를 2번 곱한 값이니까 이 값을 2 곱하기 2로 나눈 값이죠. 자, 그러면 이 계산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나누기라는 것은 분수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나누기 b는 이 a를 p제수, b를 제수라고 얘기하는데 나누는 수, 나눔을 당한다. p제수, 제수. 이거는 우리가 분수로 나타내면 b분의 a와 같다.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얘가 p제수니까 2를 4번 곱한 값을 2를 2번 곱한 것으로 나누는 거니까 이 2의 제곱이 분모로 오고 2의 4제곱이 분자로 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나눗셈 계산을 할 때 분모 분자에 공통으로 2가 분모에 2개, 분자에도 2개가 있죠.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약수 또는 다른 말로 인수, 그래서 공약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공약수는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2와 이 2가 하나 약분이 가능하고 또 여기 분모에 2와 분자에 2가 또 약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분모는 다 약분이 돼서 없어졌죠. 그럼 약분이 되면 0이 되는 것이 아니라 1이 남습니다. 약분이라는 것은 2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2 나누기 2 하면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분자에는 2가 2개가 남았으니까 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분모가 1이니까 1분의 4는 4죠. 그래서 분모 1은 없어지고 2의 제곱이 남겠죠. 그럼 결국은 2의 4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을 계산할 때는 똑같이 밑이 2이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가능하겠죠. 결과적으로 2의 제곱이 됐는데 이 제곱이라는 것은 결국은 분자에 2가 4개 있고 분모에 2개가 있었기 때문에 2개를 약분한 나머지 2개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곱은 4에서 2를 뺀 값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수법칙 두 번째 법칙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나타내주면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결국은 a의 m-n제곱이 된다. 여기서 물론 역시 및 a는 양수이고 1이 아닌 경우로 우리가 제한을 하고요. m과 n은 자연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조건이 필요한 것이 m이 n보다 커야 되겠다. 그럴 때는 이런 지수법칙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m이 n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런 계산이 가능하겠느냐. 자, 예를 들어서 2의 제곱 나누기 2의 5제곱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썼던 지수법칙을 활용을 하게 되면 2의 2-5가 되겠죠. 그럼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인데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라는 것은 2를 마이너스 3번 곱했다는 의미인데 물론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거는 아직은 이런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의 제곱을 했을 때 이 제곱은 2를 2번 곱했다는 뜻이죠. 2의 5제곱은 2를 5번 곱했다. 그래서 이 지수는 자연수이어야 합니다. 왜? 같은 수나 문자를 거듭해서 곱한 횟수이기 때문에 자연수이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값은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2의 제곱 나누기 2의 5제곱은 다른 방법으로 계산해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나눗셈은 분수로 고칠 수가 있다. 여기다 씁시다. 이 2의 5제곱이 나누는 수니까 제수죠. 제수가 분모로 오고 그 다음에 p제수가 2의 제곱이 분자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에 2가 5개가 곱해져 있는 것이고 분자에 2가 지금 2개가 곱해져 있는 거죠. 자, 공약수가 생기죠. 몇 개? 2개. 분자 2개, 분모 2개씩 있죠. 이 공약수는 약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결국 어떻게 되나요? 분모에 2가 3개가 남고 분자는 다 약분이 됐으니까 1이 남아야죠. 그래서 2의 세제곱 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2의 세제곱, 이 세제곱은 어떻게 된 걸까요? 분모에 5개, 분자에 2개가 있었기 때문에 5개에서 2개를 약분시킨 나머지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3은 5에서 2를 뺀 값입니다. 5 마이너스 3제곱. 그런데 뒤에가 더 큰 값이기 때문에 이거의 역수, 즉 2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수가 앞의 지수보다 뒤의 지수가 더 큰 경우에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되 분의 1, 역수라고 얘기를 하죠. 역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을 계산할 때 n이 m보다 큰 경우에는 a의 n-m제곱 분의 1 역수가 된다는 거죠. n이 m보다 큰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m과 n이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수법칙, 첫 번째 지수법칙을 우리가 m이 n보다 큰 경우 법칙을 적용을 하자면 3 빼기 3제곱, 즉 2의 0제곱이 되죠. 2의 0제곱이라는 값은 역시 아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뒤에 가면 만들 텐데. 그래서 이 공식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원래대로 계산하면 분수로 고치자는 거죠. 2의 세제곱 분의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 분의 2의 세제곱. 자, 분모의 2가 3개, 분자의 2가 3개. 그럼 공통약수가 2의 세제곱이죠. 그럼 약분이 된다 이거죠. 똑같은 게 분모 분자에 같이 있으니까. 그러면 분모도 1, 약분이니까 분자도 1, 결국은 1이 된다. 즉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계산할 때 m과 n이 같을 경우에는 결국은 약분이 돼서 1이 된다는 거죠. m과 n이 같을 때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계산을 할 때 지수 법칙을 이제 써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 첫 번째, m이 n보다 큰 경우에는 a의 m 빼기 n제곱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m이 n보다 작은 경우에는 얘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 공식을 쓸 수가 없고 a의 n 빼기 m제곱을 해야 된다. 대신에 그것의 역수인 분의 1이 된다. 또 세 번째, m과 n이 같을 수도 있죠. m과 n이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1이 된다. 똑같이 약분,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분모 분자 약분을 하게 되면 1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두 번째 지수법칙입니다. 세 번째 지수법칙을 설명하겠습니다. 2의 세제곱에 4제곱을 계산해보자. 자, 지금 여기에 괄호가 있다는 얘기는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을 4번 곱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즉 2의 세제곱을 4번을 곱한 거듭제곱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어차피 2의 세제곱도 2를 3번 곱한 것이고 이 값들을 또 4번 곱한 거니까 모든 계산은 곱셈입니다. 그래서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결국은 2를 3번 해서 3번이 4번 곱해진 것이다 하기 때문에 12번 곱한 것이죠. 12제곱이 되는데 이 12라는 값은 3과 4가 곱해진 값이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일반적으로 이제 공식이 얻어지는데 a의 m제곱 전체를 괄호가 있는 거죠. n제곱을 하게 되면 얘는 결국은 a의 n제곱, m 곱하기 n제곱이 된다. 즉 이 지수가 곱해진다. 이게 세 번째 지수 법칙이고, 여기서도 역시 a는 양수이고 1이 아닌 양수이고 m과 n은 지수이기 때문에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 지수 법칙을 설명합니다. 자, 4분의 3의 제곱을 계산하자. 그러면 얘는 괄호가 있으니까 이 전체를 2번 곱한 값이죠. 즉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 분수의 곱셈은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죠. 결국 어떻게 되나요? 분모는 4를 2번 곱한 값 4의 제곱이 되고 분자도 3의 제곱이 되겠죠. 결국은 분수를 거듭해서 제곱하면 분모는 분모대로 거듭 제곱하고 분자는 분자대로 거듭 제곱한 값이 되겠죠. 자, 우리 간단한 예를 가지고 봤고, 이것은 역시 일반적으로 하나의 법칙이 만들어지겠는데 a분의 b 전체의 n제곱을 하게 되면 분모도 n제곱이 되고 분자도 n제곱이 된다. 자, 여기 이제 네 번째 지수 법칙이고, 당연히 a와 b는 둘 다 양수이고 1이 아닌 경우로 제한을 해서 생각을 해주게 되고요. n은 역시 지수이기 때문에 자연수 범위에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